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CI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도 일단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고요. 그리고 한국장도 반등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움직임이 지지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뭔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그 한마디에 의해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 답답하기는 하죠. 일단 한국 시장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나쁘지는 않았어요.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지켜줬다? 예, 그 정도로 좀 보면 되겠고, 대신에 그 지켜주면서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던 것은 2차 전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들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애들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저점을 깨버리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 여전히 2차 전지가 지금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갔으면 가장 깔끔했겠지만은 트럼프의 이 변덕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거나 아니면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은 느끼고 있다. 2차전지 전고체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이 영역 라인에서 계속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가 이제는 오직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아진 것도 많고 회사가 또 다양해진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전후다라고 하면은 전고체가 어느 정도 실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이 전고체를 꼭 자동차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라서 제 생각으로는 2차 전지 애들이 결국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꼭 자동차에만 이 배터리를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갖고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겠죠. 지금보다 더 좋은 배터리 성능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눈치를 딱 봤을 때,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더 이상 내가 끼어들 수가 없을 것 같아. 특히 내가 전고체라는 것에 뭔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거나 내가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도태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2차 전지들은 그대로 무너질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럼 내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벗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특정한 데다가 좀 잡아보겠어. 전기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항공기라든지 드론 이런 것들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줄 달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직 이착륙 항공기죠. 어떤 거 드론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쭉 올라가서 쭉 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도 결국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이건 뭡니까? 결국 전고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선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선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박은 이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영역이 있죠. 공터가 있습니다. 이 밑에. 여기다가 빼곡히 배터리를 갖다 박아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운행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배 위에다가 아니면 배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태양열까지 딱딱딱딱 붙여 놓는다라고 하면은 기름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친환경의 선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이 선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거기다가 핸드폰에다가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태블릿에다가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미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기기에 넣는
소형 전고체를 만들었죠. 그거에 대해 테스트 진행하고 곧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처럼 내가 무조건 이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차에다만 넣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역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그 산업 분야를 좀 다양하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한화 쪽에서 그 무인 자동차, 뭐라 그럴까요? 무인 전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무인 전차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기름도 기름이겠지만 거기 안에 또 배터리 막 넣어가지고 그걸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휴대용 의료 장비라든지, 그 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뭐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막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형화되고 좀 안정성을 조금 유지하는 심박 조율기 등, 뭐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뭐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뭐 ESS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으로 굉장히 많은 곳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내가 자동차에 끼지 않아도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들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뭐 반도체를 놓고 본다 했을 때 컴퓨터 들어가는 요 정도에서 영역이 정말로 확장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반도체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업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기름에서 배터리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전기차, 재생에너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이게 완벽하게 전환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다른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전지들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매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올려놨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만 놓고 보셔도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도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뭐 매일같이 열심히 또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결과물들 내 계좌에 찍혀 있는 걸 원한다 하시면은 저 허브경매TV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